연철 저녁 무렵 최장수 노인이 딸을 데리고 화개장터 있는 옥환의 주막에 들른다. 체크할 거 뭐 있냐? 노인! 최장수라고 동그라미 쳐야지. 최장수? 딸. 딸? 옥화? 어. 그날 밤 저녁상을 물린 뒤 노인은 옥화에게 인사를 청했다. 살기는 구례에 사는데 이번에 경상도 쪽으로 거리를 떠나온 길이라 하였다. 본시 여수가 고향인데 젊어서 친구를 따라 한때 구례에 와서도 살다가 그 뒤 목포로 광주로 전전하였고 나중 진도로 건너가 거기서 18해 사는 동안 그만 머리털까지 세워져서는 그래 몇 해 전부터 도로 구례에 돌아와 사는 것이라 하였다. 그렇지만 저런 큰 애기를 데리고 어떻게 다니느냐고 옥화가 묻는 말에 그렇잖아 또 이번에는 죽을 때까지 아무데도 떠나지 않으려고 했던 것인데 떠나지 않고는 두 식구가 가만히 앉아서 불물판이라 할 수 없었던 것이라 하였다. 여기 뭐냐? 뭐 떠오르냐? 개 많이 옮겨 다녔어요. 개 많이 옮겨 다녔어. 근데 우리가 뭐라고 하지? 도피? 아니 무슨 제시? 요약 대시? 요약적 제시죠. 요약적 새끼 존나 전라도 돼. 봐봐. 엄청 돌아다녔어. 엄청 돌아다녔는데 원래 소설이면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다 사건으로 일으켜서 다 일을 다 이야기를 해야 돼. 근데 이거 뭐야? 나 여기 옮겨갖고요. 이랬어요 저랬어요. 요약 제시를 하고 있지. 이해됐나요? 다음. 그럼 저 큰 애기는 할아버지 딸입니까? 옥화는 남북불 그림자가 반쯤 비낀 바람벽 구석에 불어앉아 가끔 그 환한 두 눈을 떠서 이쪽을 바라보곤 하는 소녀의 동그스름한 어깨를 바라보며 이렇게 물었다. 노인은 또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평생 객지로만 돌아다니고 나니 이제 고향산가 돌아온 곳이래야 또한 객지라 그들 아비 딸이 어디다 힘을 입고 살아가야 했는지 아무데도 의탁할 곳이 없다고 그들의 외로운 신세를 한탄도했다. 근데 봐봐. 원래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다 대화체로 나와야 돼. 그치? 근데 지금 중간중간에 어때? 그냥 서술로 대화를 풀어버리는 경우도 있지. 그래서 이것도 염두해두고 보셔야 합니다. 사실 궁금한 게 여기 나온 딸 장인이에요? 몰라? 나 아직 안 봤는데? 아 그래요? 나도 젊었을 때는 노는 것을 좋아했지라고 동무들과 광대도 꾸며갖고 댕겨봤는데 젊어서 한번 들어놓은 게 평생 못 잡기 마련이란 게 그것이 24살 때 정촌인께 꼭 36해 전일 것이요. 바로 이 장터에서도 하룻밤 논 일이 있었지라고. 거기 하룻밤 논일 밑줄. 이걸 별표 쳐놔야 돼. 봐봐. 우리가 소설을 써. 작가가 글을 쓰는데 다른 내용들은 다 어땠어? 앞에서 그냥 그랬다고 막 그냥 서술로 표현을 해버렸어. 근데 굳이 콕 집어서 이 부분에 대화체를 넣었단 말이야. 대화체를 넣으면서 뭐랬어? 하룻밤 논 일이 있었죠 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러니까 얘가 의미 있는 사건인 거야. 오케이? 작가들은 쓸데없이 이런 거 넣지 않아. 절대. 그럼 하룻밤 논 일이 뭔지 생각하면서 봐야 돼. 다음. 노인은 조용히 추억의 실마리를 더듬는 듯 방 안을 두리번거리며 살펴보곤 하는 것이었다. 어이유 참 오래전 일일세. 옥화는 참옷 놀라운 신용이었다. 이튿날은 비가 왔다. 화개장 날만 책전을 펴는 성기는 내일 장볼 준비도 할 겸 하루를 앞두고 절에서 마을로 내려오고 있었다. 근데 방금 우리 읽은 부분에서 좀 뭔가 이상한 부분이 있지 않았어? 뭐가 좀 이상했어? 추억의 실마리를 더듬는 듯 방 안을 두리번거렸대. 방 안을 두리번거렸다 이 있죠. 봐봐. 방 안을 니네 두리번거리면 장소가 익숙하다는 이야기야. 아니야. 장소가 익숙하다는 이야기지. 그럼 얘는 여기로 와본 적이 있다는 이야기야. 저 최장수 영감이 이 장소를, 이 집을. 그치? 그래서 옥화가 잠옷 놀라운 신용이었대. 옥화가 어땠다? 놀랬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 그럼 옥화는 뭔가를 알고 있다는 이야기야. 왜? 그렇게까지 이해가 안 됐어? 네. 근데 방은 두리번거려 처음 봤는데 두리번거릴 수도 있잖아. 앞에 뭐라고 써져 있어? 추억의 실마리를 그치. 덧는 듯? 그러니까 얘는 이미 여기 와본 적이 있다는 게 여기서 근거가 있잖아. 근데 옥화가 어쨌다? 그걸 그냥 오래전 일일사 하면 그냥 넘겼어야 되는데 얘가 뭔가 두리번거리니까 여기로 와본 적이 있나? 하고 놀랬다는 이야기야. 이해됐지? 다음. 성기에 동그라미 쳐야죠.
대시오리가 좋은 길이라 해도 굽이굽이 벌어진 물과 돌과 산욕을 장려한 풍경은 언제보나 그에게 길 멀미를 내지 않게 하였다. 경치가 좋대. 처음엔 글을 배우러 간다고 할머니에게 손목을 끌리다시피 하여 간 곳이 절이었고 그 다음엔 소미동무들의 사랑에 끌려다니다시피쯤 하여 왔지만 이쯤 와서는 매일같이 듣는 북소리, 무탁소리 그리고 그 경을치게 희맑은 은행나무, 연주나무 이런 것까지 모두 다 실증이 났다. 지금 어디에 있대? 절. 절에 있대. 다음. 당초부터 어디로 헐헐 가보고 싶었던 것이 소망이었지만 그러나 어디로 간다는 건 말만 들어도 당장에 두 눈이 시뻘개져서 역정을 내는 어머니였다. 자, 그럼 얘는 지금 뭐 떠나고 싶어. 그치? 근데 뭐 돼? 엄마가 존나 싫어한대. 엄마가 네가 떠나는 걸 싫어해. 그치? 여기까지 이해했으면 됐어. 다음. 서방이 있나 일가 친척이 있나 너 하나만 믿고 사는 인연의 팔자에 너조차 밤낮 어디로 간다고만 하니 난 누굴 믿고 사냐. 가족이 있다 없다? 아무도 없다. 없다. 다음. 어머니의 넋두리는 인제 귀에 못이 박힐 정도였다. 이러한 어머니보다 차라리 10살 때부터 절에 보내어 중지를 시켰으니 인제 8살도 거진 다 풀려 것이라고 은근히 마음을 느끼시는 편이던 할머니는 그러나 갑자기 세상을 떠나버렸다. 역마살의 밑줄. 요게 핵심이지. 자, 은근히 마음을 느끼시는 편이다. 마음을 느끼시다가 뭐야? 마음을 놓았다라는 의미지. 근데 할머니가 역마살 들어봤지? 네. 들어봤지? 네. 도화살도 들어봤지? 네. 그러니까 살은 다 뭐에 대한 이야기야? 운명에 대한 이야기야. 그래서 이 글도 운명에 대한 이야기인 거야. 그래서 역마살이 뭔데? 떠돌아다니는 거잖아. 네. 그래서 앞에서 뭐다? 절이 싫고 어디론가 헐헐 가보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지. 이해됐나요? 이게 운명인 거죠. 다음. 방사주라면 다시는 더 사족을 못 쓰던 할머니는 성기가 세상 났을 때 보인 그의 사주에 시천력이 들었다 하여 한때는 얼마나 낙담했던 것인지 모른다. 하동 산다는 그 키가 나지막한 명주 치마 저고리를 입은 할머니가 혹시 갑자을축을 잘못 짚지는 않았나 하여 큰절에 있는 어느 노장에게도 가 물어보고 지리산 속에서 돌을 닦아 나온다던 어떤 키 큰 영감에게도 다시 배워봤지만 시천역엔 조금도 요동이 없었다. 하동 산다는부터 가로 열고 요동이 없었다까지 가로 닫아보자. 하동 산다는부터 가로 열고 요동이 네, 하동 산다는 그 키가 나지막한 명주 치마 저고를 입은 할머니가 거기서부터 가로 열고 요동이 없었다까지 가로 닫읍시다. 자, 이 행동은 뭐야? 이 행동 뭐에 대한 이야기니? 이 새끼 정치인 거 얘기하는 거 아니야? 노. 봐봐. 그 앞 문장 한번 보면은 시천역이 들었다 하여 얼마나 낙담을 했던 것인지 모른다. 그치? 하동 산다는 그 키가 나는 명주치마 고리를 입은 할머니가 혹시 갑자기 잘못 짚지나 않았나 하여 뭐야? 혹시 사주를 잘못 봤나? 네. 의심한 거지, 의심. 네. 그치? 그래서 뭐 했대? 절에 가서도 물어보고 도 닦는 사람한테도 물어봤지만 어땠다? 운명은 똑같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다음. 천성제 애비 팔자를 따라가려는 계지. 할머니가 어머니를 좀 비꼬아하는 말이었으나 거기 깊은 민망이 든 것도 아니었다. 그러나 이런 말에 각별하게 신경 쓰는 옥화는 부모 안 닮는 자식 없던다. 근본은 다 엄마 탓이지. 도리어 어머니에게 오금을 받고 들었다. 이년아, 애미한테 너무 오금 받지 마라. 남사당을 붙었음. 너를 버리고 내가 그놈을 찾아갔냐? 너더러 찾아달라 성화했다. 멈춰보자. 자, 지금 이 부분이 이제 뭐에 대한 이야기냐면 애비 팔자를 따라가는 거지. 그러면 원래 자식은 남자 자식은 아빠 팔자를 따라간다. 딸은 엄마 팔자를 따라간다. 이런 말이 있지. 그렇기 때문에 성기가 역마살이 있는 게 성기 아빠 탓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옥화는 뭐다? 근본은 다 엄마 탓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 왜냐? 내 자식이니까. 그러면 옥화는 성기 엄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옥화는 뭐다? 옥화의 엄마인 할머니조차도 뭐였다? 원래는 역마살이 있는 사람이랑 꼬였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남사당의 밑줄, 남사당, 얘가 바로 뭐다? 얘가 바로 너를 버리고 내가 그놈을 찾아갔냐라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걸 보면은 남사당이 바로 옥화의 아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다음.
그러나 36해 전에 꼭 하룻밤 놀다 갔다는 젊은 남사당의 진양조 가락에 관하여 옥화를 베게 된 할머니다. 자 멈춰. 36세 저 밑줄 어디서 봤지? 하룻밤 놀다 갔다 어디서 봤어? 왼쪽에서 봤어. 저기. 그치? 아까 우리 하룻밤 논 일 거기에 밑줄 쳤었잖아. 그니까 뭐였다? 최장수 영감이 옥화의 아빠일 수도 있다. 여기까지 이해를 가셔야 돼요. 어. 이해됐나요? 근데 여기서 그 앞에서 더 중요한 힌트가 있었어. 우리 아까 남사당 밑줄 쳤지. 네. 남사당이라는 거는 원래 남사당 패거리 해가지고 원래 막 사물놀이 악기 연주하면서 돌아다니는 그 악기 연주하고 약간 광대 같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것도 어디 있었어? 나도 젊었을 광대. 때는 노는 것을 좋아했지라 동무들과 광대도 꾸며가지고 댕겨봤는데 이게 남사당패에 대한 이야기야. 오이. 이해했어? 그래서 이미 뭐였다? 앞에서 옥화의 그 최장수 영감이 실마리를 더듬는데 방안을 두리거버렸던 이유, 옥화가 놀랐던 이유, 36년 전이라고 해서 하룻밤 놀았다 이거에 대한 이유, 이게 다 방금 우리 대화에서 다 찾았지. 이해됐나? 그 옥한의 집이 그 옛날 노인이랑 할머니가 있었던 거죠. 옥화 엄마가 있었던 아, 거지. 어머. 그치? 어. 그래서 남사당패 저 누구냐? 최장수 영감이 옥하. 옥화의 아빠가 되는 거고 와본 적이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고 그래서 방안을 두리번거리면서 추억이 있는 것처럼 행동을 했던 거지. 이해됐나? 다음. 어떤? 구름같이 떠돌아다니는 중과 인연을 맺어 성기를 가지게 된 옥화나 다같이 화개장터 중앙에 태어났던 그녀들로서는 별로 누구를 원망할 턱도 없는 어미 딸이었다. 성기에게 역마살이 든 것은 어머니가 중서방을 정한 탓이요. 어머니가 중서방을 정한 것은 할머니가 남사당에게 반했던 때문이라면 성기의 연모도 결국 할머니가 장본이라. 멈춰. 자, 봐봐. 그럼 이제 뭐다? 옥화의 남편은 누구였다? 떠돌아다니던 스님이었고 할머니는 뭐였다? 아까 떠돌아다니던 남사당패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이건 다 엄마 탓이 할머니 탓이야 라고 이야기했던 게 납득이 가게 되는 거지. 그러면 성기도 역마살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지금 이 운명이 대대손손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이제 뭐 하고 싶겠어? 이 운명을 끊어버리고 싶겠지. 그래서 마저 읽어볼까? 이에 할머니는 성기에게 중지를 시켜서 살을 떼려고도 서둘러 보았던 것이고 중질에서 못 덮은 살을 이번에는 옥화가 그에게 색당사라도 시켜서 풀어보려는 속셈인 것이다. 자, 그래서 뭐였다? 그래서 절에 넣었다. 뭘 하기 위해서? 역마살을 떼어내기 위해서. 근데 그랬던 할머니가 어쨌다? 죽었다. 그러면 역마살이 다시 어떻게 되겠다? 다시 붙어서 다시 생겨서 삶을 살게 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되겠죠. 다음. 성기로서도 불경보다는 암만 해도 이야기책에 끌리는 눈치요. 중질보다는 차라리 정사라도 해보고 싶다는 소청이기도 하여 그러나 옥화는 꼭 화개장만 보이기로 다짐까지 받은 뒤 그에게 색상 내어주기로 화개장만 보이기로의 밑줄. 자, 원래 장사치야. 그럼 어때야 된다고? 이곳 저곳을 돌아다녀야 된다고. 근데 화개장만 보이기로 했다라고 했으면 뭐여야 돼? 거기서 정착하기를 바랬던 거야. 근데 이 소설의 뒤편에서는 결국에 정착하지 못하고 떠나가게 됩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운명을 거스를 수 없는 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원래 이게 이제 바로 뭐야? 우리가 배웠던 운명과 인물 간의 갈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운명을 거스르려는 노력을 갈등이니까 어떻게 해야겠어? 운명을 제끼려고 노력을 계속 해야겠지? 이게 바로 뭐야? 할머니가 했던 절질, 중질시켰던 거 그리고 엄마가 책을 여기서 팔게끔 만들었던 거 그 두 가지가 이제 노력이지. 그치만 결국 우리는 운명을 거스를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마지막에는 옆판 하나 바꿔줘 해가지고 옆장수가 돼서 떠납니다. 근데 이제 중간 내용이 어떤 내용이 있냐면 봐봐. 그 아까 최장수 영감 있었지? 네. 최장수가 누구랑 왔어? 딸이랑 왔어. 네. 딸이 괜히 등장할 일이 없어. 그치? 딸이 괜히 등장할 일이 없다고. 등장인물들이. 누구 일? 근데 중요한 건 이 딸이 나이가 엄청 어려. 그래요? 성기하고 거의 동갑내기란 말이에요. 비슷한 나이에요. 아. 손녀? 그래서 여기서 뭐였다고? 저기서 그 딸을 데리고 화개장터 왔는데 이 딸이 엄청 어린 딸이야.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성기가 이 딸이랑 눈이 맞아. 그래서 둘이 연애를 했어. 네. 근데 옥화가 나중에 이제
이 36년 전 이 이야기를 듣고 뭔가 섬찟했을 거 아니야. 네. 그래서 뭔가 계속 의심스러웠던 거야. 그래서 저 여자애한테 어디 이 귀 밑에 사마귀가 검은 사마귀가 있어. 네. 근데 이거는 아빠한테부터 유전으로 내려오는 사마귀야. 왜 우리 그 어릴 때 몽구 반점 있으면 이렇게 그 자식 확인할 때 옛날에 DNA 없으니까 이렇게 생체 특징으로 확인했잖아. 이 점이 그 특징이 되는 거야. 근데 그 여자애한테도 귀 밑에 점이 있는 거야. 엄마 뒤에도 이 귀 밑에 점이 있지. 그럼 얘네는 뭐야? 뭐냐? 엄마가 다른 아. 배다른 아빠는 자매인 거지. 아빠는 같은데 이복 자매인 거야. 그러면 성기는 지금 누구랑 연애를 하고 있어? 이모랑 연애를 하는 거야. 그래서 어때? 떠나가게 만들어. 족보 개꼬였네 씨. 그래서 성기한테 나중에 옥화가 성기한테 말해. 네 이모야. 성기가 상사병에 걸려서 돼지다가 그거 딱 듣고 엄마 옆판 하나만 바꿔줘 해가지고 옆판에 들고 떠나게 되는 이 소설이야. 왜 그런 내용 안 적혔지? 개 재밌는데 이거? 하면 좀 더 재밌게 봤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작품은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계속 말해왔던 운명과 인간의 갈등의 전형적인 작품이에요. 특히 김동리의 작품, 이 김동리의 영마잖아요. 나중에 김동리의 뭐 문열인가 이런 걸 또 그런 작품도 있어요. 그런 작품도 보면 그것도 인간과 인물과 운명 간의 갈등이야.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흘러가는 작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밌다. 봐봐,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게 너 이거 재밌는 거 뒷부분이 그냥 그 약간 좀 치정물 같은 느낌이어서 재밌는 거고. 방금 아까 우리가 읽었을 때 어디서 한 포인트에서 모든 정보가 딱 정리가 됐지. 그러니까 읽으면서 뭐 해야 된다고? 인물관계를 계속 생각해야 된다고 소설을 읽을 때. 그래서 아까도 저기 남사당패가 저기 광대하고 이어졌고 아까 우리가 하룻밤 일이 중요했다고 했는데 하루 논 일이라고 똑같이 써놓으면서 할머니가 그랬다고 설명이 돼 있고 이러니까 옥화의 아빠는 최장수 영감이었구나 확인이 됐고 그 다음에 이게 대대손손 물려와서 옥화도 중이랑 결혼했다가 성기 나왔는데 중이 튀었구나. 그래서 성기한테도 역마살이 있구나. 이렇게까지 이해가 됐어야 됐다고. 원래 소설을 이렇게 다 분석하면서 읽어야 되는 거야. 이게 인물관계를 판단하면서 읽는 거라고. 10번 봅시다. 인물의 외양 묘사를 통해 미래를 암시하고 있다. 외양 묘사 있었나요? 개같이 생겼다. 이런 거 없었죠. 네. 요약적 서술. 안 나왔네. 아까 우리 체크했었죠. 답은 2번입니다. 간접 인용을 활용했다. 간접 인용 있어 없어? 있지. 우리 아까 실컷 뭐라 그랬어? 대화체로 큰 따옴표 없이 말에 서로에 대한 대화 내용이 있는 부분이 있다 그랬지. 네. 있잖아. 그게 간접이네. 그게 간접이. 직접 인용이 뭐야? 큰 따옴표. 간접 인용이 뭐야? 큰 따옴표에서 벗어나는 거.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지. 여기 이 부분이죠. 그리고 노인은 그 왼쪽에 보시면 그 요약듯이 하는 부분이 사실 다 뭐야? 그 부분이 다 간접 인용이야. 그 부분이 다 간접 인용이지. 했다고 했다. 것이라 하였다. 이런 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 간접 인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다음 4번. 과거 대화 장면을 삽입하여 작중의 분위기를 반전시키고 있다. 대화 장면 삽입했어 안 했어? 과거의 대화. 과거 대화 있지? 있지. 어디? 할머니하고 엄마하고 이야기하는 부분. 근데 작중 분위기를 반전시켜야 돼. 그럼 뭐야? 싸우다가 화해하거나 화해하다가 싸우거나 이래야 돼. 이런 내용이야? 아니야. 그래서 틀렸지. 5번 공간 이동에 따른 인물의 내면 변화를 회상을 통해 제시하고 있다. 공간 이동 있냐? 없잖아. 그렇지?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노인은 자신의 딸 옥화에게 의탁하려고 화개장터를 찾았다. 이거는 애초에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딸이 옥화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잖아 사실. 네. 성기는 절 생활이 싫었지만 절의 나무들에게는 애착을 느꼈다. 틀렸죠. 왜냐면 다 싫었다고 했으니까. 할머니는 성기의 역마살을 풀어주기 위해 사주를 보러 다녔다. 아니 역마살을 풀기 위해서가 아니라 뭐였다 이거는? 역마살이 맞는지 아닌지 믿고 싶지 않아서 확인하는 거였지. 그래서 틀렸고. 옥화는 성기의 팔자가 그의 할머니에게서 부렸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엄마 탓이야 라고 했으니까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옥화는 불경에 관심 있는 성기에게 책장사를 시키려고 마음먹었다. 불경에 관심이 있어? 아니 이야기책에 더 관심이 있다고 설명을 했었지. 그렇기 때문에 틀렸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억에서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노인이 유랑하다 다시 돌아왔던 공간으로 떠나지 않고 정착하고자 했던 공간이다. 기억 봅시다. 구례에 와서도 살다가 라고 되어 있지. 그래서 정착하려고 했지만 어땠다? 결국에는 목포 광주로 전전하였다. 돌아다녔다 라고 했으니까 1번은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노인이 젊은 시절 놀았던 장소 중 하나로서 광대로서의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공간이다. 이 장터다. 하룻밤 놀았다. 광대였다. 맞는 말이죠. 3번 성기가 아름다운 풍경을 보며 중질에서 못다 푼 살을 풀어내는 공간이다. 디귿이 뭐냐? 아니지. 이거는 뭐야? 그냥 길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치? 뭘로 풀라고 했었어? 절질과 책장서로 풀라 했었다. 이걸 이해하시면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할머니가 성기의 역마살을 풀기 위하여 어린 성기에게 중지를 시켰던 공간이다. 리을은 절에 대한 이야기면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미음 봅시다. 미음이 화개장터에 대한 이야기네요. 할머니와 옥화가 떠도는 인물과 인연을 맺어 아이를 갖게 된 공간이다. 그래서 할머니는 최장수영감, 엄마는 누구? 옥화는 누구? 중. 스님.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3번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일반적으로 소설에서 정착은 안정된 삶을 추구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정착 동그라미 안정된 삶 밑줄 유랑 동그라미 얽매이지 않는 삶 밑줄 유랑은 현실적 여건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선택되기도 하고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욕망에 의해 발현되기도 한다. 그리하여 유랑을 꿈꾸는 인물은 정착을 유도하는 현실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고 안정된 삶의 방식을 고수하는 인물과 갈등하기도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부터 봅시다. 노인이 떠나지 않으려고 했지만 할 수 없었다는 데서 앉아서 고물판이라는 현실적 여건으로 인해 유랑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맞는 말이죠. 노인이 젊은 시절에 노는 것을 좋아해서 동물들과 광대 노는 것을 좋아하다 이건 뭐야? 욕망에 대한 이야기지. 그러니까 2번도 맞는 말입니다. 성기가 어디로 헐헐 가보고 싶다. 욕망에 대한 이야기죠. 그치만 어땠어? 못 갔지. 절에서 실증났다. 그래서 불만이다. 맞는 말이죠. 옥화가 너조차 밤낮 어디로 간다. 난 누굴 믿고 사냐 하니까 엄마 뭐하고 있어. 구속 좋나 하고 있지. 그렇기 때문에 4번도 맞는 말이겠습니다. 옥화가 화개장만 보이기로 다짐을 받으며 성기에 책장을 내어주면서 역마살에 때려는 시도를 단념했냐? 아니지. 아까 뭐라고? 장터에서만 하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얽매는 거라고요. 그래서 답은 5번.